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보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히로입니다. 예, 오늘도 저는 뉴욕에서, 히로님은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음, 지금 두 남자의 깨달은 62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책을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예, 지지난주에 녹음을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리슈나 무르티의 마지막 일기라는 책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프리뷰를 했었고 이번에는 예. 좀 대대적으로 좀 나눌까 하는데 지금까지 읽어보신 좋은 어땠나요? 책이에요. 예, 크리슈나무르티는 뒤에 보면은 추천사에 보면 달라이라마, 뭐 크리슈나무르티는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다. 뭐 네, 이렇게 추천사도 써 있고 한데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영성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결국 영성이라는 게 이야기하는 게 다 비슷한 얘기들을 각자의 포장지로 담아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 이 네, 크리슈나무르티의 포장지 또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히로님은 좀 네. 어떠셨나요? 읽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되게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 심오한 내용들 사이사이에 이 자연에 대한 크리슈나 무르티 이 영성 스승님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이 느끼는 그 자연에 대한 바를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될까요? 명상에 들어가는 그런 도입 부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매개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누시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깊이가 되게 깊었고 한 번 읽어서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저한테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읽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크리시나 무르티라는 분은 결국 평생을 공부를 계속 하셨고 마음챙김이나 이 영성 쪽으로 계속 자기만의 세계에서 계속 그걸 업그레이드 해 나가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일기를 쓰실 때쯤 이제 거의 생애 마지막인데 진짜로 그때 이제 하셨던 이야기들 자문자답했던 이야기들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수준이 아무래도 크리시나 무르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 또한 이제 읽으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툭 하고 던진 말 속에서 그 안에 그 깊이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많이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던 네. 부분들이 예, 참 많습니다. 예, 가령 뭐 예를 들면 189페이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 한 문장에 아무것도 없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심지어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툭 던지는데 이 탁 우리가 받으면은 아, 굉장히 깊은 얘기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많아서 이 책은 또 한 번에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렇게 또 느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처음으로 한번 오늘 띄워보면 이 말 네, 나온 김에 아무것도 없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 189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네, 책의 여기를 딱 펼쳐서 읽는 순간 좀 놀랐던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뉴스레터에 글을 썼던 것 중에서 기대가 없는 곳에 기대가 있다라는 글을 썼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걸 읽지 않고 썼었는데 이제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음, 있더라고. 189페이지 아무것도 없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뭐 비슷한 얘기 네, 같아요. 그 기대가 없는 곳에 기대가 있다라고. 물론 네, 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썼던 이유는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게 되면은 좀 실망도 하게 되고 그 막상 그 기대한 거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게 사람에 대한 기대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또 크리에이터로서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저 사람이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사람인지라 아무리 기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패시브 스킬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조금의 기대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머리를 드는 그런 기대가 있죠. 아무리 내가 고개 숙여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꽃이 피어나듯이 버섯이 머리 위로 올리는 것처럼 기대가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네, 때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상대방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실망을 또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내가 기대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이거에 또 미치지 못하니까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좀 깨달으면서 많이 그 진짜 기대를 많이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음, 또 아이러니하게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또 기대치 못한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기쁨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쓴 이제 글이 기대가 없는 곳에 기대가 있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음, 가운데 기대가 있다라는 말인데 네, 비슷한 얘기 같아요. 예.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뭐든지 기대를 하면은 사실 그 기대 이상으로 다가와주면 참 좋긴 하지만 그럴 확률이 낮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기대감을 낮추라라는 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대가 없음에도 기대가 없는 곳에 또 많은 또 다른 기회들 혹은 기회보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좋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때 더 뭐랄까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인상 깊고 더 좋은 쪽으로 예.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예전에 그 일을 구할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예전에 마이닝 엔지니어를 할 때 예. 그때 일을 구할 때 여러 곳에 지원서를 넣잖아요. 그래서 지원서를 예. 넣고 아 이곳은 진짜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했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넣고 한참 동안 기다렸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예. 한 만큼 이제 실망을 했죠. 실망을 예. 하고 이제 아 떨어졌나 보다 하고 이제 완전히 제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곳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할 수가 있겠냐. 네, 그래서 이제 네, 인터뷰를 하고 그때 이제 또 기대감이 또 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그렇죠. 네, 올라가고 또 이제 이러면 안 돼. 내가 방금 기대를 했더니 많이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낮추고 이제 인터뷰를 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가고 이제 봤더니 또 이제 연락이 없죠. 그래서 연락이 음, 없고 또 이제 그 안에서 감정선이 계속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됐더니 돼서 이제 뽑혀서 갔는데 그때를 지금 네, 회상을 해보면은 기대를 한 만큼 나는 내가 힘들어진 거죠. 내 네, 감정선이 힘들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근데 기대를 놓아버리면은 또 이제 다른 곳에 또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또 연락이 오거나 혹은 연락이 오지 않고 그런 것도 이제 기대를 낮추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요, 다 이렇게 좀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라든지 기대가 없는 곳에 기대가 있다. 아니면 기회가 없는 곳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또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회가 있는 곳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매스미디어나 SNS에서 트렌드, 이거를 지금 쫓아가야 된다. 여기 안에 기회가 있다. 막 이렇게 밀어주죠. 밀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네. 반대로 세상이 트렌드라고 하는 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찾는 나만의 어떤 무언가 속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기회가 없어 보이는 그곳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의 기회가. 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많은 곳에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본질에 가까운 얘기 아닌가. 이 단어만 네. 키워드만 빼고 키워드만 넣고 이런 식으로 교체해가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저는 제가 느낀 바는 기대를 이제 낮추고 웬만하면 기대를 하지 말고 많은 도전을 하라라는 걸로 저는 이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낮추고 이제 많은 도전을 하고 나서 아니면 아닌 거고 하고 좋으면은 좋네 하고 한 번 더 해보고 네. 그런 게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기대를 하지 않는 히로님은 좀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네. 좀 자연스럽게 하게 음, 되나요? 아니면 그 기대를 한다면 어떤 게 또 가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하게 되나요? 뭐 배우자에 대한 기대 음, 아니면 뭐 네. 인간 지인에 대한 기대 아니면 일에 대한 기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기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음, 기대가 거의 하나도 없고, 요즘에 네. 기대하는 거는 뭐, 로또 한 번 사면은, 그거 좀 될라? 네, 그런 기대는 있지만요. 로또에 대한 기대. 예. 네, 그런 건 있지만, 다른 기대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어, 뭐라 할까요? 내가 가는 길에 이미 다 맡겨진 길이라고,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맡김을 행하다 보면은, 거기서 기대를 한다는 거는 부합되지 않는 거거든요. 내 맡김 속에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 그렇게 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음, 있겠는데, 그래도, 로또 같은 경우는, 네, 제 욕심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살짝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의 기대가 계속 고개를 드는지 궁금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 일에 대한 기대, 뭐 배우자에 대한 기대, 아니면 내 삶에 대한 궁극적인 기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의 기대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가 없는 곳에 기대가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예, 또 나눠드리면요. 113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되게 재밌고 되게 심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당신이 곧 인류다라는 되게 거창한 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 읽다 보면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자면 당신은 세계에서 따로 떨어진 채 혼자서 있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곧 세계다. 당신은 미국인도 러시아인도 힌두교 신자도 이슬람교도도 아니다. 당신은 이런 모든 꼬리표와 수식어와는 상관없는 존재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전쟁이 나지 않게 하려면 이 개개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국적과 이념, 종교적 갈등 모두 지우는 범세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분리와 우리가 음, 통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헤즈볼라랑 그리고 뭐 이슬람에서의 전쟁. 그런 것들 생각할 때 뉴스에서나 보는 것이고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개개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사실 네, 되게 좀 저한테는 좀 뼈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관을 했던 느낌인데 개개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이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실생활로 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매 순간 분리를 하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호주에서 한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겉보기에는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 저는 호주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백인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저는 한국인으로 치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것은 한국인 대표로서 그렇게 행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교훈을 받고 얻어간다면은 그것은 내가 곧 또한 인류의 대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뻗어나가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뻗어나가서 또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고, 그리고 곧 그 개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곧 인류가 되는 거고, 곧 세계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잘 다듬고 잘 가꾸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더 리플 이펙트라고 하죠. 네, 그렇게 많이 뻗어나가서 세계까지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거의 경제에 이르는 분이 아닌가. 내가 그 세계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영상책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심오한 영상 쪽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정말 그렇게 영성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한 개인으로서 영성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어떻게 과연 해석해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좀 음,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한편으로는 그런 말이 될 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곧 세계다라는 거는 내가 내가 곧 그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못난 것도 아니고 내가 저 네, 사람보다 뭐 어떤 부분을 성취를 못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다. 나는 세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네, 전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조금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어, 네, 가령 뭐 그게 좀 이제 네빌 고다드 책을 읽어보면은 그 네빌 고다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주님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 뭐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맥락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네. 네, 맞아요. 그 네빌 고다드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신을 모시는 그 예. 신전이라고 하고, 예. 저희 안에 신을 모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저희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의식이 어떻게 보면 다 통합이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많은 영성 책에서도 우리는 그 대양에서 살짝 튀는 그 물방울 한 방울일 뿐이다. 혹은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런 이야기와 또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계가 거대한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잘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런 작은 톱니바퀴들의 그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곧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자리에서 제대로 잘 우리가 저희와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저희 진짜 혹은 진짜 나와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것들 또한 세상을 잘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즐거웠다 하더라도 기억은 현실이 아니며 끝이 나고 없어져 버린 죽어버린 과거의 것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다. 과거의 존재인 관찰자 없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시간의 특성과 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말인데요.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다가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그냥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어려워요. 네. 네. 일단 어려운 포인트를 한번 뭐 수학 문제 짚듯이 어려운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네. 이 문장에서 일단 뭐 아무리 즐거웠다 하더라도 기억은 현실이 아니며 이 문장까지도 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기억이 현실이 아닐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 보면 끝이 나고 음, 없어져 버린 죽어버린 과거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다. 이 부분 설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음 부분이 과거의 존재인 관찰자 없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근데 일단 관찰자라는 부분 단어 자체가 이 마음챙김이나 영성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관찰자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네. 처음 읽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의 존재인 관찰자가 일단 뭔지 모르는데 과거의 존재인 관찰자 없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어려운 거 어, 단어투성이죠. 관찰자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 네. 깨달음 어렵지. 관찰자 어렵지. 과거의 존재 어렵죠. 과거의 네. 존재, 관찰자, 깨달음 3단 콤보가 세 다 번 들어있어요. 꼬아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영성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리고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시간의 특성과 끝에 대해 이야기. 이 문장도 어려운 문장이에요. 일단 여기는 시간의 특성. 이 시간의 특성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의 특성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것조차도 어려운 건데 네. 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굉장히 심한 문장이죠. 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이제 스크랩을 해놓고 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제 끝에 대해 이해한다는 건 뭘까? 그리고 시간의 특성. 음, 이 시간의 특성이라는 거는 물리학적인 시간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지, 과학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접근을 알고서 그것을 내포한 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음, 완전히 그냥 외면한 채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네. 이 크리슈나 무르티가 이 지금은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시간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거는 다 네.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이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관찰자 없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이 문장도 어려운 문장이에요. 관찰자 없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음, 그래서 이 문장을 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꼬아놓은 문장 같아요. 네. 이분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시간에 있는 부분 한번 펴보니, 네. 네,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동기 없이 모든 집착을 끝내는 것이 바로 살아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읽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비님한테 네. 바로 지금 이제 삶이 끝나도
네. 나쁘지 않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집착이 없는 그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기대가 없는 것도 네. 기대가 없는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이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생각이 우리의 자아를 유지합니다. 네, 이것도 참 어렵죠. 네, 시간이 저도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네, 생각이 우리의 자아를 유지합니다. 어려운 말 대단하네요. 네. 네. 그 생각이 우리의 자아를 유지한다는 것도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생각이 좀 풀이를 하자면은 사실 이 생각이 끊임없이 쏟아지잖아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쌓아 올려져 가는 것들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쌓아 올리고 나는 또한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 쌓아 올린 것들이 또한 자아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워낸다는 것, 생각을 꼭 비워낸다는 것은 그 자아로부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아로부터 좀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것인데 그게 곧 우리의 진정 의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또 문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분열과 분리가 있는 곳은 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네, 이건 또 이제 시간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랑 또 과거가 변형되어 미래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네, 과거가 변형되어 미래로 계속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시간에 대해서 이 크리스나 몰리티 영성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 건데 사실 이거를 글로 쓴 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자신이 녹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말로 녹음했던 거를 나중에 이제 제자분인가 어떤 분이 이제 발췌를 하셔서 책으로 엮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구어라든지 구어체 그리고 영어이기 때문에 또한 번역 문제에서도 여러 또 이제 한 두 번 거쳤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해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챙김을 접하다 보면은 네, 항상 기대하지 않고 내맡기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스쳐 지나가게끔 흘려버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지금 크리슈나브루치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 얘기하지만 어려운 게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사람들이 이런 걸 머리로는 이해해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죠. 어려운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은 관계 같아요. 관계. 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난이도가 좀 쉬워지지 않나. 그래서 맞아요. 보통 네, 이제 뭐 영성 스승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어디 이렇게 굉장히 번화한 도심가에 살기보다는 네, 조용한 데 가서 사시잖아요. 조용한 데 가서 살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혼자서 어떤 일을 해요. 혼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작가예요. 작가라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작품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기대감을 내려놓는 거죠. 마음챙김처럼. 그런 것들은 뭐 이상할 일이 없는 마음챙김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회사의 직원이에요. 근데 직원인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그 사람이 맡은 거죠. 직원이라는 거는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 구성 인원으로서 그 부분을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급여를 받는 건데 어느 날 이제 그 상사가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회성이 조금 없다라면은 너무 솔직한 분이라면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네,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딸린 가족이 많으면은 될 대로 되라 살기가 좀 맞아요.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 괜찮은데 상대방한테, 나는 괜찮은데 네, 회사한테, 나는 괜찮은데 회사의 상사한테, 회사의 대표님한테.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세상에서는 그런 조직 사회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음 챙김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지 않나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거가 계속 그냥 지켜보는 눈만 부릅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예. 잘 지켜보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 네, 그것이 지금 제가 떠오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결국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음, 근데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를 하면은 그 마음 챙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네,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꼭 가족 없이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뭐 혼자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쉽게 얘기해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싫은 사람도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마음챙김 통해서 싫은 사람 좋은 사람 호불호를 갖지 않고 누구도 만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이제 그렇지 네, 않은 상황이라면은 내 선택보다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예. 네, 네. 또 그런 또 상황이 되면은 또 몰라요.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떠한 그런 또 영상을 계속 이제 접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네. 분들은 또 어떻게 또 영상을 사실 되게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런 곳에 있을 때 좀 더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영상에서 음. 우리가 읽고 나서 이렇게 해보란다. 네. 내가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안 되게 그런 상황 각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해볼까? 해보고
되면은 이게 되네? 라고도 할 수 있고 안 되면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렇게 좀 시험을 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쓰거나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뭐 나중에 만나게 되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고 또 네, 강요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람이 상황이 그럼요.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물어보면은 저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본질은 같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해답이 존재하는 것이 해답이 존재하는 것이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인 양 많은 사람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완전 맞는 말이고요. 네, 자신뿐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그거를 진짜 그냥 어떻게 이 단어를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을 그냥 잘 지켜보고 정말로 네.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네. 네,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너무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난 여기까지 떠내려왔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다른 사람이 제시해 주는 것들은 그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뭐 힌트는 될지언정 그것이 곧 네. 맞는 결실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듣고 이렇게 했었구나. 나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네, 그것이 곧 인생이죠. 네, 그게 네. 인생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마음챙김이라든지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면은 뭐 가끔씩 제 주변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 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 네,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그렇죠. 얘기는요. 그래서 어, 사람은 각자의 이 필터를 가지고 보잖아요. 뭐 가령 저하고 히로님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이거 유튜브로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가령 네, 이제 저희 둘과 어떤 새로운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뭐 어떤 식물 키우는 거에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근데 또 생활이 어려워요. 예, 회사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이 식물 키우는 거를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거나 블로그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상대방은 안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체크해보면 안 해요. 세 달 뒤에 체크해보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걔는 왜 안 하지? 걔는 참 실행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꼭 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요. 저하고 히로님은 유튜브를 하는 게 저희 관점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뭐 가능한 일이지만 그 사람 타인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생전 태어나서 유튜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꼭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너무 당연하듯이 무조건적인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 그 부분을 해결해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 영성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조언을 얻어가는 것도 그 능력이에요. 조언을 얻어가는 것도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나를 또 잘 알아야 얻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말밖에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자기를 탐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면은 조언을 얻어갈 수가 없죠. 예. 보통 이제 뭐 그럼 뭘 좋아해 물어보면은 몰라요. 본인도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무턱대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네. 끝나는 거죠. 네. 네. 그 자기 삶에 그냥 유심히 잘 지켜보면서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가장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지 말고요. 한번 삶이 벌어지는 것에 잘 그냥 나를 보는 거죠. 이 삶 속에서. 네. 예. 어렵네요. 네. 어떻게 말로 하기가. 네, 그냥 매 순간 너무 예. 동화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바로 너무 정말 진지하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 말로 드리고 싶네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자가 들었을 때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들릴 수 있는 건데 그 음,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보고 아 쟤는 왜 저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누구죠? 네, 지금 크리슈나 크리슈나무르티. 무르티 예. 네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실상 실생활에 또 예. 계시는 분들과 또 이제 접목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어려운 책입니다. 네,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더 또 읽어보는 것도 네, 또 나쁘지 않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다른 영상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을 서로 접목해서 그것 또한 내 삶에 또 접목을 했으면은 되게 좋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되게 어려운 문장들이지만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내면은 안에 그 핵심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을 그냥 기르는 그런 또 훈련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요. 네, 그런 또 생각이 들면서요. 예. 네, 지금 저희가 크리슈나무르티의 마지막 일기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어두운 것 같기도 해요. 이 톤 자체가 이분이 지금 이거를 그렇죠. 할 때 좀 아플 때 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요. 이 맞아요. 예, 네, 영화 필름으로 얘기하자면은 흑백이죠. 우울한 흑백 필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프리뷰 때 얘기 드린 것처럼 되게 회의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후반부까지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후반부까지 이어진다면은 네 아무래도 그렇게 네, 네. 살짝 그냥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보면 살짝 슬프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숨을 거두셨을 때 혼자서 그 침대였나요? 거기서 이제 자택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음, 사실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회색, 우울한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예. 말씀들이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그런 깨달음들을 가지고 계속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좀 이제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려고 했지만 좀 듣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그런 또 어느 정도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인류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 거듭되어 나옵니다. 네. 네. 일단 책 표지도 흑백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잿빛이 약간 느낌이 있는데 어쨌건 네. 근데 사실은 그 저희가 세상에 나와서요 단 하나도 종교적인 얘기를 빼놓고 했을 때는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혼자 와서 이 많은 것들을 취하고 다시 죽을 때는 혼자 죽는데 네. 가족도 가져갈 수 없고 그래서 옛날 왕들은 죽음에서 자기 신하들을 다 데려가 같이 이제 그렇죠. 매장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의 죽음이나 지금 뭐 우리가 세속적인 눈빛으로 봤을 때 이분의 죽음이 좀 안타깝고 그걸 볼 수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약간 냉정하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자나 그러니까 뭐 이분이나 아니면은 뭐 거린이나 똑같이 산술적으로 생각, 뭐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하나 플러스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어떤 독거 노인의 안타까운 결말, 뭐 그런 것들이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다 똑같아요.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이지 않나. 예. 네. 그럼요. 이분이 다른 그런 뭐랄까요? 그 생명을 계속 늘리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든지 욕심이 하나도 없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그냥 그런 것들 인생을 걸쳐서 또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신 것 또한. 네. 그것도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 이분은 그 영성 지도자로서도 지목이 되셨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그 세계 네. 영성 그 지도자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어, 산속인가 네,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런 삶을 사시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네. 네, 그 삶 자체가 또 다 메시지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문득 페이지를 펼쳤는데 221페이지를 아직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221페이지 딱 펼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221페이지 펼치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마지막 쪽에 나는 지금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란 바보들이 나는 짓입니다. 난 당신에게 충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친구로서 질문할 뿐이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강요하거나 당신을 가르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방금 제가 어, 한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그러네요.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내용을 그 SNS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비슷한 내용이었죠. 예. 쉽게 충고하거나 확정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SNS에 올렸는데 거기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댓글이 이제 이런 댓글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이해는 하나 확실하게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막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더 카리스마가 있고 더 이렇게 따르고 싶다. 그리고 음, 확실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억이 이제 그런 나네요. 저희가 언젠가 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나요? 지금 예, 데자뷰 예, 현상인 것 예,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런 댓글을 이건 최근에 또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댓글을 보면은 참 네. 뭐랄까요? 1에서 10이 있다면은 2까지만 2까지만 그거를 이까지만 느끼고 댓글을 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음. 네. 뭐 그런 리더상을 원하시면 그 리더상을 찾아서 가시면 되는데, 굳이 네, 코멘트를 남기시는 거는 부모님을 좋아서 그렇게 아니 이제 남겼다고.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그분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정짓지 않는다는 게 SNS는 불특정 다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SNS 같은 데 글 쓸 때에는 확정짓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그 말은 즉슨 제가 확정짓지 않는 스타일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SNS에서 글을 쓸 때 확정짓지 않는 게 좋다. 뭐 가령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무조건 이렇게 음, 하면 팔로우가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게 안 하는 게 좋다. SNS에서는 그러면은 그분들이 댓글 단 것처럼 그러면은 뭐 유유부단한 스타일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개개인의 대화를 해보면은 그 개개인마다 상황이 있잖아요. 그 네, 상황 속에서는
아,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거기서는 조금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SNS에서 각자 환경이 다 다른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라고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로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음.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SNS를 오랫동안 해본 결과 내가 생각할 음. 때는 뭐 팔로워를 키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어떤 분들은 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예. 네. 근데 여기서도 네, 뭐 이야기 계속 돌고 도는데 그 SNS에서도 정보를 얻는 그 사람들도 자기가 무엇인지 잘 그거를 들여다봐야 그 정보를 취할 네. 수 있다고 또 얘기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 플랫폼이 어디든지요. 네. 이어서 저도 마지막으로 문장을 네. 또 이제 나눠드리자면요. 이 검소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90쪽에 보면 검소함이란 아무런 왜곡과 편견 없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 네, 설사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을지라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관찰자라고 하면은 이미 저희 62화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은 관찰자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검소함과 연결시키는 것은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검소함이라는 것은 그저 나를 아무런 그런 편견 없이 그리고 그거를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검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검소함이 그 뭐야 될까요? 이 검소함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생활에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 혹은 사치를 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검소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검소함을 다르게 관찰자라는 것과 이렇게 영성과 엮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게 담백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마지막 문장으로 진짜 마지막 문장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곧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다. 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곧 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얻어갔으면 좋은 네, 음.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미래의 내가 무엇이 되고 싶으면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이고요. 그리고 곧 에크하르트 톨레의 그 말을 또 인용을 하자면 현존해라라는 그 네. 말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번 화는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에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결국 그게 미래인 거죠. 그럼 뭐 당연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열심히 한다, 의사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희 62화는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이 지금 유튜브도 구독자가 1000명은 저희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1,300한 몇 명인가요? 네, 1300명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참 네, 두 남자의 깨달음 영성 팟캐스트로서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기대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많이 응원해 네, 주시고 네, 저희는 다음 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62편의 에피소드였죠. 저희가 네, 62편에서 네, 네, 뉴욕에서 보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히로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